우리 뭐 했어요, 지금? 악수했어요. 우리 그 악수한 사람끼리는요, 배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맞나요? 네. 악수한 사람끼리는 배신을 안 하는 거예요. 저기 한 분 새로 오셨네. 빨리 오세요. 자, 악수 우리 다 했어요. 자, 악수해야 돼. 자,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악수한 사람끼리 뭐 안 한다고요? 배신을 하지 않는다. 배신을 하는 게 뭘까요? 시험 떨어지는 거? 아, 그게 배신이군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럼 배신을 안 하는 거 뭐예요? 배신 안 하는 거. 출석에 빠지지 않는 거. 맞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배신을 하지 않는 건 첫 번째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강의를 듣는 거. 이제 여러분이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나랑. 예, 첫 번째, 마지막까지 강의를 듣는 거. 우리 요번에, 27회 시험 보신 분들, 모여서 저기서, 합격한 사람도 대부분 다 오시고, 떨어진 분도 오시고 해서 뭐 했느냐 하면, 학원 원장님 말로 해단식을 한대요. 작년에 이제 올해 시험 대비해서 공부한 분들 다 모여서 해단식을 했습니다. 해단식을 해서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쉬고 있는데 해단식 하니까 좀 참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야 된대. 그래서 어때요? 서울에서 와서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참석을 해서 갔더니 한 7, 80명 정도 분들이 계시던데 열화와 같은 박수를 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참석한 강사 중에서 제가 박수를 제일 크게 받았어요. 왜 제일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악수를 해서 예, 잘 찍어서 아니에요. 강사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일 크게 받았죠, 제가. 예. 왜 최순실도 그러더만요. 지 혼자 출전해가지고 지가 최우수상 받아. 경마대에 나가가지고. 그러대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 혼자 가가지고 어때요? 제일 크게 받았어요. 자, 그래서 박수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왜 저 혼자니까. 그런데 수강생들 이 하는 말이 그 중에 한 분이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분은 항상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이 자리에 항상 앉아 계셨는데, 혹시 제가, 주로 강의를 할 때 이쪽을 보고 강의를 해요. 이건 습관이에요. 그런데 모 학원에서, 한 여성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저 좋아하세요? 이렇게. 아니, 나는 그 여성분 얼굴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항상 저만 보고 강의한대. 그분이 여기 앉아 있었나봐. 근데 저는 이쪽을 보고 강의를 할 뿐이지, 여기에 누가 앉아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혹시 여기 제가 보고 강의하더라도 어때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일단. 자, 그런데, 그분도 항상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 남자분입니다. 나이가 한 60세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이 아주 안 좋으시대요. 눈이 안 좋아서 자기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책을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학개론 책 기본서 하얗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대요. 야간반 분이에요, 그분이 또. 그런데 단 한 번도 강의를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시험장 갔더니 선생님 목소리가 시험 문제 안에서 이게 답이다 하고 막 손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쌩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참 기분이 좋던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제 강의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기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고를 때 얘가 답이 손들고 있어야 돼요. 나 답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하지 않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강의를 듣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 듣다가 말면 중간에 그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서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요. 혼란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때요? 열심히 강의를 듣습니다. 한 5월 달쯤 되면요. 뭐 그 강의가 그 강의 같은데 이러면서 어때요? 뭐 이제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정리할란다 그래요.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문제는 뭐 한다고요? 혼자 정리할란다 이러면서 뭐 들어가는 거요? 조용히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게 참 말은 아름다운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학원도 오지 마세요. 뭐하러 와요? 혼자 스스로 하시지. 그런데 이 혼자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공부라고 하는 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에도 바이오 리듬이 있잖아요. 어떤 날은 괜히 기분이 좋은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요. 괜히 우울한 날이 있어요. 신체에도 바이오 리듬이 있거든요. 공부도 똑같아요. 리듬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잘 되다가요. 또 어떤 날은요. 안 돼요. 막 이게. 그런데 혼자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날은 와, 막 열심히 이런 날은 기분이 좋아서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요. 리듬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아유, 좀 힘드네. 이러면서 어때요? 이게 리듬이 깨져버려서요. 좀 하루 정도 그냥 산책하고 등산 갔다 오자 이러다가 이게 리듬이 깨져가지고 쭉 가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 리듬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마지막까지 강의를 들으라고 하느냐면 들으라 하는 것 중에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학원을 계속 이용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나와 있으면 이 리듬이 떨어졌을 때 자극을 준다고요. 누가 자극을 줘요? 강사가 말로 자극을 주잖아요. 지금 누구 아까 눈 나쁘신 이런 분도 어때요? 합격하셨다고 60대인데도. 그런 분도 합격한다니까요. 책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은 분도 강의만 열심히 잘 들어서 합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극을 받으면 어때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분도 하는데 리듬이 올라갑니다. 또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올해 합격하신 분 중에도 저기 우리 최 여사님 계신데 그분은 농부세요. 직업이. 여성분이고요. 또 60대에 또 분이 다 되셨어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여성분이시고요. 농부십니다. 농부면서요. 뭐도 하느냐면 그 마을에 목욕탕이 있어요. 요게 목욕탕을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목욕탕이래요. 그럼 요 아침에 요 관리를 하신대요. 청소하고 새벽에 막 일어나서 요거 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인가 나온대요. 그래서 요거 목욕탕도 하세요. 농부세요. 그리고 치매에 걸린 시부모님을 또 모시고 계세요. 이분은 작년에 1차 붙고 올해 2차 붙으셨는데 2차 합격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집에 가서 방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코피 쏟은 게 한 바구니가 나오더라고요. 코피가 콸콸 쏟아졌대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사셨죠. 그러면서도 뭘 심으셨느냐면 농부시니까 콩을 갖다가 이게 6,000평인가 심었대요. 세상에. 그거 다 하시고 근데 본인은 농사 짓는 게 즐거워서 하셨다는데 저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합격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본인 입장에서 힘 안 드신 분 아무도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편하게 다니는 것 같고 쉬운 것 같은데요. 본인 입장에서는요. 엄청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 가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한 여성분은
평생을 음악만 하셨대. 그래서 항상 어때요? 콩나물 대가리 보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학개론 하면서 MBS가 어떻고 리츠가 어떻고 학개론 이상한 말 들으니까 어때요? 완전 소련말이어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1년 내내 어때요? 머릿속에 계속 학개론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요,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실하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지막까지 강의를 듣는 게 들어있어요. 첫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 내용 들어가면요, 그거 이제 하나씩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때요? 분명히 중간에 힘든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강의를 듣는다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강사의 말을 100% 뭐 하는 거? 신뢰하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 여러분, 가이드 러너라는 직업 알아요? 뭐 하는 직업이에요, 가이드 러너가? 안내하는 거. 맞아요. 누구를 안내해요? 네? 아니에요. 그건 가이드고, 저는 가이드 러너라 그랬어요. 가이드 러너가 뭐냐 하면, 맹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맹인 올림픽에 출전을 하죠. 그러면 달리기, 100m 달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스키도 타요, 스키. 이런 100m 달리기나 스키를 탈 때 맹인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하느냐 하면 이끌어주는 사람이 가이드 러너예요. 스키 타면 우리나라도 보니까 얼마 전에 그와 관련된 뭐 뉴스나 이런 것도 나오던데, 스키를 타는 사람을 맹인이 뒤에서 따라오면 그 사람을 안내하는 게 가이드 러너예요. 그러면 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요, 이 앞에 오는 사람의 뭐 신호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듣고 어때요? 이런 기문이라든가 이런 걸 막 통과해가지고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맹인 그 선수가 한 말이 뭐냐면, 이건 100% 뭐가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100m 달리기 전력 질주 하는데요, 어디로 뛰어야 될지에 대해서 딱 100% 신뢰가 없으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뭐하고 같아요? 맹인하고 비슷해요. 아까 음악 전공한 사람은요, 음악에 대해서는 박사인지 모르지만 부동산 학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 갖고 지금 15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아직 밥 안 굶었어요. 왜? 계속 강의를 했으니까, 이거 갖고. 왜? 학원에서 와주세요 해서 강의하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밥 안 굶고 살았다는 건요,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여기는 조금이라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중간에 요때쯤 내년 한 5월쯤 되면 어때요? 이제 떨어지신 분 중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좋아. 강사는 이리 가자 그러는데, 에이, 요리 가는 게 좋아. 또는 중간에 강사를 바꿔봐. 점수가 안 나와 이러면서. 이런 말 들으면요,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뭘 했으면,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100% 믿으라는 거예요. 학개론 강사 많아요, 대한민국에. 학개론 강사 많죠? 근데 대부분 다 제가 알아요. 왜? 15년 동안 이 밥 먹고 사니까 누가 어떻게 강의를 다 알아요. 그분 강의 스타일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그분 강의 들어도 됩니까? 네, 들어도 됩니다. 적어도 이 부동산학 개론 강사로서 10년 이상 이 과목 가지고 밥 먹고 살았다 그러면요,
그분 강의 들어도 돼요. 누구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한 번 선택을 했으면 그 사람 강의를 끝까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학원 체계의 학문이에요. 체계가 안 잡히면요, 이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건 중구난방이 돼버린다니까. 이것 조금 듣다 저것 조금 듣다 그러면요, 단편적인 지식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머릿속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유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책을 쌓는 사람. 아까 눈 안 좋으신 분 합격한 사람 책 한 번도 안 봤다 그랬죠? 강의만 들었다 그랬죠? 그래도 합격했다는 거예요. 책을 쌓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디 나중에 여러분이 한 5, 6월 달 돼서 어디 자습실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아, 부동산 학개론 책만 이렇게 잔뜩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어. 전국에 좋다는 책은 다 쌓아놨어. 왜? 아, 기본서 샀는데 누가 그런데 요약집 이거 진짜 좋다니까 사놓고, 또 어디 잘 돼 있는 써머리 뭐 백제 나왔다 그러니까 또 좋다 그러니까 또 쌓아놓고 계속 쌓아요. 쌓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남들이 볼 땐 전국 수석감이야. 와, 이렇게 많은 책을. 문제는 그 책을 다 봐요? 요거 조금 보다가 요거 조금 보다가 요거 조금 보다가 뭐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을 합격시키는 건 많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목에 대해서 정리된 지식이 여러분을 합격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리된 지식이 없어. 중구난방이야. 머리가 혼란스러워. 바보예요. 아까 강사도 똑같아요. 강사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강의 듣다가 이 강사가 좋다니까 또 여기 갔다가 요 강의가 또 좋은 것 같다가 뭐 하고 있어요? 정리를 못 한다니까요. 체계가 안 잡혀서. 중구난방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누구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강의를 정했으면 그 강의를 무조건 100% 신뢰하고 끝까지 가세요. 그게 여러분 합격하는데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100% 뭐가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 특강할 때 뭐 한 100제 해가지고 어때요? 엄선 문제 100제 해서 줬어요. 100문제 정도를 추려서 뭐 했다고요? 줬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100%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답, 이거 틀렸고 하고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설마 여기서 100% 나오겠냐 이러면서 어때요? 50% 믿은 사람은요, 100제 보면서도 어때요? 건성건성 봐요. 시험장 갔어요? 뭔 일 생겼어요? 아, 이게 여기서 나왔던 걸 지문해 보니까 있어. 그런데 오셨던 분 중에 떨어지신 분도 있었는데, 아, 선생님, 그거 내가 여기 보긴 봤는데, 아, 시험장 하니까 아리송해가지고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인지, 아, 헷갈려가지고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헷갈렸어요? 이게 100% 나온다는 확신이 없은 거죠.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때요? 건성건성 본 거예요. 보긴 봤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기 또 지문이 비슷한 게 나왔어. 그런데 헷갈려 버려요. 왜 헷갈려요? 100% 신뢰가 없으니까. 여러분 100% 신뢰했다면요, 이 지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때요? 분명히 100% 집중해서 볼 거예요. 와, 여기 틀림없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 지문, 이 지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100%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근데 50% 신뢰하면 50%만 여기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나눠주고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린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100%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100% 신뢰를 하라는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면 여기서도 100%로 답을 찾아줘요. 그래서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제가 악수까지 했어요. 하면서 뭘 지금 강조했어요? 배신하지 마라. 거기에는 강의를 끝까지 듣는 게 있고 두 번째 뭐다? 100% 믿고 그 강의를 쫓아와라. 그러시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학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하나만 더.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11, 12 뭐 하고 있어요? 인문에서 기초과정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기본서가 나오겠죠? 그럼 기본서 가지고 뭐 해요? 기본적인 공부를 하나요? 기본서니까 기본을 한 다음에 또 뭘 해요? 심화 과정을 하나요? 그러겠죠? 심화를 한 다음에 뭐 문제풀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뭐 보통 이렇게 가요. 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물어볼게요. 기초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에요? 뭐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기초 할 거 아니에요? 개념을 잡는 과정 맞나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개념을 잡는 과정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기초 과정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 그래서 기초를 배우는 거네요. 그 다음에 기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심화를 배우는 거. 맞아요? 뭐가 맞아요, 맞기는? 그럼 갈수록 어려워지게. 기초 과정은요, 여기는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이란 과목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에 부동산 학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걸 배우는 게 뭐라고요? 기초 과정이에요. 무엇을 배우는지 이 과목에서는. 여기는 뭐 배우는 거예요? 네. 무엇인지? 이걸 왜 배우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은요, 뭐 하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뭐 배워야 되는지. 그러면 먼저 공부한 저한테 뭐 하시라고요? 잘 들으시라고요. 시간 남으면 뭐 하세요? 읽으세요. 책을. 그냥 편안하게. 그게 무엇을 배우는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왜 이 부동산학을 배우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왜라는 말은요, 왜 그런지를 알려면요, 그 과목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맞나요? 이해를 하려면요, 그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하려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죠? 왜 그런지 알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았으면. 심화는 뭐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왜, 그 다음에 오, 천재인데 이제? 어떻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에 대해서 접근해 갈 것인가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답에 대해서 접근해 갈 것인가를 배워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응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여기서 이제 요거 해요? 무엇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답이 안 보여요. 이런 생또라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답은 이걸 해야 이게 답이 나오지. 이거 해놓고 답을 찾아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라고요, 이게. 그 11, 12월에는 문제 푸니까 답이 안 나와요. 안 보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상이라 그래요, 정상.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이거 해놓고 어떻게 답이 보이냐고요. 그건 정상이에요. 답이 안 보이는데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 했는데도 답이 안 보이는데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답을 적어도 논할 정도가 되려면 여기까지는 가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배워야 답을 논하지. 우리가 답을 찾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가지고 요거 조금 해놓고는요, 문제 풀어놓고는요, 답이 안 보여요, 선생님. 학계론 어려워 죽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썼죠?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쓴 거예요. 여기서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강의를 잘 듣고 도대체 이 과목이 뭐 하는 과목이고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어때요? 여러분이 확신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거 여기서 뭐요? 답을 막 찾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1, 12 강의 듣고 무슨 말 하지 말라고요? 학계론 어려워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제가 적어도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니까 길을 쫑긋 세우고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들었는데 뒤돌아서니까 까먹었다? 괜찮아요. 그걸 보고 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선배들 학교 간 사람도 다 그 과정 거치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뭐 하시는 때지? 그냥 편안하게 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것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11, 12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지금 얼마나 딱딱한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렇다 해서 강사가 어때요? 여러분을 막 즐겁게 웃겨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지루해 죽겠는데 이러면서 몇 시야? 왜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몸을 비틀고 이 과정을 또 거쳐야 어때요? 1, 2월 달 되면 조금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절대 안 됩니다. 올해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은요, 뭘 다 아느냐 하면 저의 몸의 변화 과정을 다 알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 시작할 때 몸무게가 한 74점 몇 나갔어요. 그래서 배가 요만큼 나왔어요. 요렇게 생겼을 때. 그래서 강의할 때 배에다가 요 손을 얹었고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하고 아 힘들다 이러면서 혹시 저하고 같이 오래 있었던 분은 그런 거 알고 있나요? 아 여긴 다 처음이라서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중간에 결심을 했어요. 배를 넣자. 원인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목욕탕 가서 몸무게 재고 오니까 67.8 나와 있어요. 몇 킬로 줄었어요? 한 6킬로 정도 줄었죠? 제가 5월 달부터인가 했어요, 이거. 올해 5월 달부터. 어떻게 했어요? 간단해요. 밥을 적게 먹어요. 그리고 뭐 하세요? 운동을 해요. 운동은요, 힘든 운동하면 안 돼요. 사람이 힘들면요, 금방 포기해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벽 잡고 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아래에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요. 누워서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잡고, 벽 잡고 이렇게 손 미는 거. 요거부터 했어요. 이렇게. 벽 잡고 손 밀기. 근데 사람은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벽 잡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근데 누워있을 때는요. 제일 편한 게 다리 들었다 내렸다 이거더라고. 이것도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한 50개 하니까 못하겠더라고, 이거. 그래서 편법을 썼어요. 다리를 요렇게 각도로 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크게 하면 힘들어요. 각도로 뭐요? 요것도 한계예요. 이제 왔다 갔다. 목표량을 딱 세워서 하는 거예요. 조금씩만. 힘드니까.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배에 약간의 힘이 생기니까 각도가 조금씩 넓혀져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조금씩 늘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당히 어때요? 이제 배가 많이 들어갔죠. 결과가 생겼어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대로 갔겠죠. 오히려 더 적거나. 안에 노력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와요, 쌤 어떻게 살 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 합니다. 노력의 결과입니다. 노력했으니까 그렇지. 노력 안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오늘 강의 들었고 뭐 내일 하루 더 듣는다 그래가지고 금방 뭐 이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가 어때요?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들이 나중에 7, 8월 가고 9월 가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뭐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때는 무엇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들어요. 그리고 시간 남은 책도 어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